네, 이처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피해 복구에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을지 관련 내용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선교 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교 의원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여주시 삼북면 수해 복구 현장에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녀와 보시니까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삼북면 일원에 워낙에 115년 만에 네. 제일 큰 폭우, 그러니까는 한 8월 8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네. 거의 700mm 폭우가 내렸어요. 네. 예, 그래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복구 현장에 다녀와 보셨는데 그 복구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삼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0% 정도 복구 작업이 완료됐고요. 네네. 예, 우리 양평 같은 경우에는 78% 정도 응급 복구가 됐습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발빠르게 대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행인 소식이, 정부의 그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될 경우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고 또 그 지원의 효과는 언제쯤 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요? 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그 지자체는요, 네네. 사유시설 또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서 복구비의 약 한 80%가 국비로 전환돼서 네네. 재정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는군요. 예. 네. 거기는 한 50% 정도 이상. 예. 그래서 피해 주민에 대해는 또 재난지원금 지원과 네. 또 국세, 지방세 납부 외에 공공요금까지 감면되는 것으로 간접적인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건강보험, 전기, 통신, 네네. 도시가스 요금, 지방 난방 요금 감면 등 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우리나라 장마철에 내리고 있는 비가 특히 이제 밤에 집중해서 내리는 이런 비의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좀 대응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상황도 그렇고요. 제가 보니까 지난 13일에 네.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야가 한 74%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13일에 남성현 산림청장이 여주 양평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보니까는 임야에 대해서는 사방댐이 절실히 필요한 때고요. 네네. 또 이 임도로 인해 가지고 또 피해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임도 개설할 시에도 네. 안전을 요구를 해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또 가물었을 땐 산불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윈윈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겠다는 것이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14일 날에는 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다녀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런 도로 시설이라든가 네. 하천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이제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도 그 영구적인 그 옹벽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을 좀 잘 안전 진단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재난지원 지급이 좀 수월이 돼서 피해 주민들이 피부로 그 효과를 좀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